안녕하세요. 你好, konnichiwa. Semestrano. Magandang umaga po.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귀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네 분이 계신데 두 분은 귀화를 하셨고 한국인이 되셨고 두 분은 귀화를 안 하신 상태예요. 먼저 귀화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귀화를 하신 두 분께 여쭤보면 언제 귀화를 하신 거죠? 제가 갔던 경우는 2004년 귀화했어요. 네, 현정님은 2004년에 그리고 저는 2008년에 했습니다. 경민님은 2008년에 하셨군요. 두 분은 귀화 시험을 보셨나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없었어요. 두 분? 면접 심사만 받았어요. 아, 두 분 때는 저는 거의 없어요. 그냥 신청만 하고. 면접도 없으셨어요? 면접도 아. 없고. 저 때는 면접이 좀 까다로웠었고 2008년에는 면접이 있었고 4년 사이에 면접이 생겼네요. 그 이후에는 시험도 생긴 거군요. 사회통합 그런 거 프로그램. 같아요. 네. 아, 그러면 미도리님이랑 상미아님은 귀화 시험에 대해서 주변에서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두 분이 시험을 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그냥 기하 일본에서는 되게 국적이 가지는 거를 지금 허락 안 하잖아요. 네. 이중 국적. 이중 국적. 그래서 이중 국적을 텐다고 하면 기하 뭐 한국 뭐 그 취득할 수 있는데 국적을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아직 못 해봐서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중 국적을 네, 안 인정을 되기 안 한다는 때문에. 거죠. 그래서 귀화 시험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얘기고 미아님은 어때요? 주변들은 이제 귀화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있는데 네, 어렵다고 시험을 들었는데 시험이 어렵다. 네. 왜냐하면 그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안 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저도 만약에 그때 1년, 2년 그때 시험 봤으면 어렵죠. 근데 지금 봐는 그나마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으니까. 그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거 있어요. 네네. 한국의 문화 이런 거. 음흠. 그래서 중국에도 이중 국적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냥 한국 국적 포기하고 네. 중국 국적 그때 유지하는데 근데 영주권도 요즘에는 시험 본다고 그랬어요. 오, 영주권도요? 네. 그래서 저는 2013년도에서 영주권과 취득했는데 그 이후로는 시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미아님은 시험을 안 보고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그냥 신청한 거고 네. 요즘에 영주권도 시험 본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귀화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살짝 여쭤봤더니 먼저 서류를 넣는다. 서류에서 떨어지는 분들도 많은가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많지 저기-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저기 남편 뭐 예산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샀는지 뭐 그런 들어주는 거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얼마 이상 돼야 재산 이거를 증명서를 내야 된다고 했는데 네. 뭐 어떻게든 하겠죠. 그 없어도 그냥 뭐 부탁해가지고 뭐 시부모님이나 해서 배우자분하고 아내분하고 따로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몽골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일을 했나 안 했나 아니면 대출을 받았나 그리고 거기를 갚았나 안 하나 여러 가지 그리고 자녀가 그 전에 재혼인지 아니면 조혼인지 거기를 지명할 수 있는 서류들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남편 반대로 배우자분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 네. 까다롭네요. 서류가 까다롭긴 하지만 맞춰서 준비를 할 테니 서류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다라는 그렇죠. 얘기시고 일단 서류를 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귀하도 제가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귀하의 종류도 굉장히 많네요. 음. 지금 여러분들 같은 맞아요. 경우는 혼인 귀하를 네. 아마 결혼하면서 네네, 귀화를 그러실 하신 텐데 경우 뭐 특별 귀하
간이 귀화, 일반 귀화 뭐 이런 귀화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새로운 세상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그렇네요. 네.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둘 다 외국인 국적이 있는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둘 다 귀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14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서류 심사 그리고 면접 심사를 거쳐서 귀화를 하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같이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제일 먼저 배우자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서류를 어쨌든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 거죠. 그게 아까 미아님이 어렵다라고 사회 얘기했는데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있고 그리고 네. 귀화 시험이 있고 두 개가 달라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들어가는 거죠. 필기 시험이 비슷비슷해죠. 오. 왜냐하면 역사, 문화 아니면 경제 그리고 이제 남북한 동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죠. 아니 사실 그때 역사는 특히 이 단어도 어렵잖아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거 역사. 어떻게 공부를 하실지 다른 분들 주변에 들어보면 공부하시느라고 힘들어하시겠어요. 네. 다른 사람이는 그 개인으로 그 기하고 싶은 사람이는 그 통합 프로그램에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요. 아 그래도 이제 배우는 게 좀 낫다. 그렇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아는 친구가 한 4번 정도 들고 항상 떨어져. 왜냐면 자기 혼자 공부하니까. 네. 그리고 어떤 친구가 한국사였잖아요. 한국사 정리되어 있는 내용 영상도 보고 자료를 쓴 메모하면서 외운 거 훨씬 낫겠다라는 것도 있고. 네.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 건가요? 뭐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공휴일에 대해서 공휴일. 예, 예를 들어 3.1절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명절이나 네. 어떤 그런 공휴일로 네. 지정된 날들에 대해서 8월 15일 무슨 날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네. 근데 지금 뭐 일본에 네. 그런 거는 일본에서는 모르는 언제가 공휴일인지 깜빡하는데 다 이런 거 외운다는 게 아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공휴일을 깜빡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아. 8월 15일은 뭐 무슨 날이에요라고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오. 뭐 대충은 아는데 정말요? 정확하게 모르는 예. 거죠. 한국 사람 시간 볼 때도 그렇게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오. 이렇게 들면 외국 사람도 어려운데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공휴일에 대한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노는 맞아요. 날이고. 굉장히 저는 민감하거든요. 항상-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더 어려워요. 그렇죠. 지방 선거는 뭐예요? 맞아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는 다 어려워하고 또 이번에 이제 투표할 때도 그 투표 용지가 용지를- 너무 여러 장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한 거는 뭐 한국 분들도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 공휴일에 대한 거는 괜찮아요. 저만 그런 거 그런. 공휴일에 대한 거는 아주 예민하고 그렇죠. 중요한 사실이기 그 때문에 연속으로 연휴가 며칠이 쉴 근데 수 저는 있는지 뭐 항상 이런 달력 부분. 보니까 알지만 갑자기 달력 안 보고 이 그날은 뭐 무슨 날이에요라고 물어보면 내가 모르는데 하면서 찾아와요. 사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문화유산, 예를 들면 세계적인 문화유산 아니면 문화적인 그런 거. 내용들. 예를 들면 동지 날은 언제예요? 이런 식으로. 세종대왕 누구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누가, 인물에 대한 한글날 것도. 누가 게시하는지 그래서 귀화 시험은 필기 시험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많이 떨어지시죠? 가장 많이 떨어져요. 필기 시험에서 필기 시험에는 제일 어려우니까. 내 주변에서 몇 번까지 떨어진 사람 봤다. 네, 저는 맞아. 11번 떨어진 사람 봤습니다. 네. 11번. 네. 아, 너무 어렵다고 하고. 저기 네 초가도 그 캠프 살고 있는데 한두 번 떨어졌어요. 근데 통합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항상 떨어져. 내가 포기하려고 나한테 하지 마라 항상 하지 말고 끝까지 해달라고 욕한 게 한돈에 그때였어요. 단계도 있어요. 뭐 6단계. 1, 2, 3, 4, 5. 1부터 4단계. 아니 그러면 한 번 떨어지면 또 다시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간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다음 달?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달에 한 번? 길어요. 제가 알고는 6개월 앉지 않았을까요? 6개월인가? 아, 예.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 1년에 몇 번 없는 한 두 번, 거군요. 두 번 정도 알고. 어, 아니 시험 그러면 자체가. 11번을 떨어지신 분은 몇 년을 기다려서 아, 그분이 처음부터 아까 서류 심사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주가에 이런 식으로 총 합쳐서 총 그리고 횟수가. 그리고 필기 시험 그다음 면접에서 떨어지고 네. 있다 보니 총 합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몇 년을 기다리셨겠어요. 그렇죠. 아마 2, 3년은 기다릴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귀화라는 게 쉽지 사실 않네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나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도 음. 들고 이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한국인이 되려고 하는데 나는 그동안 이만큼 교육을 한국에서 받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난 잘 알고 있었을까라는 면에서 갑자기 좀 부끄러워지네요. 저 그리고 진짜로, 가장 응. 많이 합격하는 그 수준이 한국어 토픽 시험에 5급 정도 있는 사람이 쉽다고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3, 4 토픽 3, 4 등급 정도는 좀 쉬우라고 합니다. 예. 이 등급이 나눠져 있다는 것도 몰랐던 사실이기도 하고 어디선가 기사를 봤을 때는 뭐 애국가를 4절까지 외워서 불러야 된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었어요. 정말 뭐 저희 때는 그 국민 교육 헌장이라고 해가지고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었고 이런 애국가 4절까지 다 외워가지고 가창 시험 같은 걸로 시험 점수 매기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사실 아이들 교육 과정에 이렇게 애국가 4절까지 외워서 뭐 부르고 이런 과정이 제가 아이 키우는 동안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진짜 우리나라 국민이어도 애국가 4절까지 외워서 부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험 과정에 그런 게 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필기시험 이후에 이제 면접 얘기신데 면접입니다. 면접이 더 근데 어렵다면서요. 어떤 내용으로 이제 심사를 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떨 때 보면 갑작스러운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제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거는 동일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정말 무서워서 대처 능력이라든가 그렇죠. 순발력. 어떻게 할 네. 건지를 생각해서 대답해야 네. 되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런 경우 있고. 약간 논술 같은 그런 느낌도 맞아요.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개념이랄까 정의랄까 이런 거를 고향, 제대로 네.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해해서 그거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는 친구가 그때 그 면접 그 가는데 그 사람들이 면접 버스가 있어요. 버스. 그래서 그 친구가 야 1번 가면 안 돼. 2번 가. 물어봤더니 그 1번에 뭔가 무서워해. 그 질문 게 이상해도 뭐 무서워해. 이번에는 착해. 항상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의원님들이 다 사기 숙역했나 봐. 심사위원님들이 이제 그 부스별로. 부스 안에 들어가 그렇죠. 있는데 네. 안에 계신 분들의 질문이라든가 그쵸. 인상이라든가에 그런 게. 따라서 조금 마음 편해지는 그럼요. 것을 맞아요. 미리 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서로 그런가 중요하죠. 봐요. 중요해요. 아까 현정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뭐 쓰레기가 생겼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쵸. 질문도 쓰레기 한다면서요. 통으로 쓸 때. 네. 일반 그 쓰레기 분리를 어떻게 했냐. 이 상황은 어떤 거 어떤 쓰레기 있는데 어떻게 분리하시는 거냐.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한국은 이제 엄청 힘든 상황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다. 한국에 그러면 전쟁이 이 상황에서 일어났을 어떻게 때. 할까? 자기 고향으로 가실 거냐,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냐 이런 식으로. 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목숨을 바쳐야죠 이런 식으로. 요거 대부분은 한국으로 귀화를 하는 거니까 한국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해야 합격하지 통과가 않을까? 되는 그럼요. 테스트, 이거는, 그렇죠. 네. 테스트하는 거 같아요. 그 느낌. 누구라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왠지 합격을 주실 네. 것 같은. 근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귀화 시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면접이 힘들긴 하네요. 저도 아까 희경님이 얘기했지만 최근에 애국가 4절까지를 다 외워서 불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나도 못 외우는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오늘 귀화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귀화 시험을 보실 때의 마음은 어땠는지 또 보고 나서 한국인이 됐을 때의 마음은 어떤지 궁금해서 저희 다음번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